제가 드디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첫 번째 의정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와.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없어야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 의정 보고서를 언박싱하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의정 보고서 언박싱을 하기 전에 내 허리가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하여 네, 이것이 국회의원 용해인의 첫 번째 의정 보고서입니다. 많이 준비한 건 없지만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짜잔! 이렇게 늠름하게 제가 세운 사진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장은 하나의 페이지로 사실 같이 봐야 돼요. 2020년 5월 30일 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해서 올 한 해 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인가요? 8월 4일에 있었던 일이 이제 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올랐던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을 했던 날이 8월 4일이고요. 9월 22일 이날이 이제 4차 추경 반대 연설을 하고 혼자서 1대 299로 반대했던 때 그런 게 좀 많이 기억에 남네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크게 4가지 정도의 발언을 꼽아보았고요. 인형 뽑기 기계 속 인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재난지원금 선별하는 거 가지고 마치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인형 뽑기 기계 속에 탈출을 기다리는 수많은 인형들처럼 뽑기를 기다리는 인형들처럼 이제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이제 개정 시한인 낙태죄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었고, 낙태죄는 사실은 여당과 제1야당이 별로 관심 있는 의제가 아니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현재 국회에는 낙태죄를 존치하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들이 통과가 되느니 그냥 차라리 개정 만료 시한을 다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재생산권에 대한 기본법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모자보관법 개정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로 내년에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국정감사 페이지. 너무 힘들었어요, 국정감사. 지옥의 국정감사. 저를 가장 화나게 했던 건 한국조폐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루살이로 썼던 한국조폐공사 문제가 저를 가장 화나게 했던 감사 내용이었어요. 조폐공사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었던 것들이 부당노동 행위로 이제 근로감독이 들어가서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폐공사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상태이고요. 이제 그린 뉴딜과 한국형 뉴딜이 이제 최근에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국책 사업인데, 그린 뉴딜에 그린이 없다, 뉴딜만 남은 일자리 사업이 되지 않았냐라는 지적들을 좀 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었던 탄소세라거나 아니면 2050년 넷제로 같은 이야기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좀 직접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이 지난 국정감사의 좀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세사 시험 비리 관련돼서 사실은 급박하게 메일로 이제 들어온 제보들을 보고 현장에서 좀 즉석으로 질의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관세사 시험 비리 관련돼서 불이익을 받았던 많은 수험생들이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 받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구제 조치를 확인해 보겠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죄송하다라는 관세청장의 사과를 받아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과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험생분들이. 그래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셨던지 국정감사 끝나고 너무 고마웠다, 왜냐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너무 고마웠다라는 인사를 많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있었던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작년에보다 좀 더 많은 전원으로 올해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서 되게 고맙다라는 메시지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이제 나 스스로도 생각해도 되게 멋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감사 내용이 있었나요? 스스로 생각해도 되게 멋있었다.
제가 이렇게 1대 다로 싸우는 것을 좀 잘하는데 그 4차 추경이 1대 299의 어떤 반대 표결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사례였는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대주주 기준 3억이 너무하다. 그래서 이것을 3억으로 강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억은 미리 정해진 것이고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저 역시도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랑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입을 모았고 저와 홍남기 부총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입을 모았던 매우 재밌는 자리였어요.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때도 뭐 1대 21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때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주주 종목당 대주주 기준이 3억이라는 것은 한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하나를 3억 갖고 있는 사람이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주식 양도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의지여가지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왜냐하면 양도소득 전면과세가 정부의 출범 당시부터의 이제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제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거고, 여당이나 야당에서는 이제 뭐 동학개미라고 하는 혹은 대주주들의 약간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었죠. 약간 요새 또 홍남기 총리님이 약간 탄소세도 맞아요. 한다고 하고 막 약간 애증의 관계 같은 게 있어.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제가 진짜 정치적으로 혹은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국가 재정에 대한 견해나 입장은 정말 많이 다르지만 왠지 모르게 되게 정감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제가 이제 그린 뉴딜 이야기하면서 탄소를 적극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고, 근데 탄소세만 도입하면 이제 사람들이 세금도 더 내야 되고 탄소 배출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그래서 이제 탄소세 기본소득, 뭐 탄소 배당과 연동된 방식의 탄소세 도입을 우리가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거든요. 경제부총리가 그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 때문에 탄소세는 좀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불과 국정감사 끝나고 한 2달 만에 탄소세 도입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 좀 좋았어요. 그때 그랬지?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되게 언론에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분의 근데 약간 그런 평소 모습이랄까? 그런 게 어떤지 궁금해요. 엄청 되게 옷을 잘 입으세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화면에서 잘 모르겠던데? 근데 약간 양복이 그냥 맨날 비슷한 어떤 뭐 흑색, 뭐 네이비색 그런 양복만 입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레이톤의 스트라이프 정장 같은 것도 입으시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입는 분들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멋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고 굉장히 강단 있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점이 물론 저랑 견해는 매우 다르시지만 어떤 그냥 말하는 톤 자체가 좀 그래도 많이 신뢰를 주는 톤이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물론 저랑 많이 의견차를 보이시고 뭐 각종 회의 때마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대화를 많이 나누긴 하지만 그것이 좀 홍남기 부총리의 강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제가 발의했던 법안들에 대한 소개가 들어있는 페이지입니다. 청년국회 4법, 공수처법, 택배 가로사 방지 3법, 그리고 지금 발의되고 있는 국정감사 후속 법안들과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많은 법안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발의되지 않은 법안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저의 첫 법안 발의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 배지 돌아간 거 보여요? 아 진짜요? 너무 긴장해서 이런 거 사진 찍히는데 이런 걸 신경 쓸 정신도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는 용해인의 정책, 그러니까 법안이 아니더라도 좀 하고 있는 의정 활동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공론화법, 탄소세법, 그리고 토지보유세법 관련돼서도 2021년에 중요한 입법 과제로 가져가려고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는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는 연구포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님, 허영 의원님과 함께 저도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의 조금 개인적인 소회를 담은 Q&A인데요. 정치는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그런 많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의 후원의 계좌 짜잔! QR코드를 찍으시면 온라인 후원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후원해주신 금액은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리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2021년에도 좋은 의정활동, 그리고 기본소득 실현하는 의정활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대국민 약속 시간인데요. 약속? 약속?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약속? 뭘 약속하지? 유민 의원이 뭔가를 이제 국회에서 뭘 하겠다 이거를 약속을 하시고 만약에 2021년 연말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너무 가혹한가요? 그쵸. 왜냐면 제가 하는 약속들은 다 되게 중장기적 약속들이어가지고 어쨌든 정치인은 공약을 걸고 지키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연말 연시니까 또 내년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세우는 거잖아요. 저희 현재 기본소득당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0.8에서 1.2%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1%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을 뚫고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있으면 또 그 다음에 박스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박스권이 있을 텐데요. 2021년에는 이제 재보궐선거도 있는 만큼 또 큰 선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또 알려질 수도 있고, 2년차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려야겠죠. 그래야 다음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그리고 그 다음 총선까지 또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공약은 2021년 내에 기본소득당 지지율을 3%로 만들겠습니다. 3% 만들지 못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댓글로 네, 제가 아이디어와 고갈된 관계로 제가 이 지지율 3% 공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 어떤 벌칙을 받을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 제일 지독하고 악독한 것들로 한번 왜 그러세요? 아무튼 그 중에 몇 가지, 뭐 하나는 아닐 수 있잖아요. 벌칙이 하나 아닐 수 있으니까 몇 가지의 벌칙을 골라서 한번 내년 이맘때쯤 2021년 12월 연말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럼요. 제가 약간 경범죄 이런 걸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름을 저희 오비서님이 지어주셨는데, 용돌프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고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